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크레멘탈 러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용어로는 이제 컨티뉴얼 혹은 나이프롱 러닝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아닌데요. 최근 제가 제네시스 반자율주행차 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차는 꼭 자율주행을 사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 밖의 사물을 식별해서 이제 주행 안정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앞에 보면 마주오는 차, 자전거, 보행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물체들을 학습해서 차 밖의 사물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학습 내용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추가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로봇계 같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만 추가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크레멘탈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글로는 증분학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이런 거를 썼을 때 이제 장점은 첫 번째는 이제 오버피팅 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 오래된 데이터나 이제 특정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지 않게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해 줌으로써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하지 않으므로 학습 시간 단축 및 또 실시간 학습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의 활용 예시로는 온라인 학습이나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또는 이제 지속적인 사용자 사용 후 작용을 하는 모델 등은 활용 가능한데요. 전부 다 이제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용어를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포워드 트랜스퍼이랑 이제 백워드 트랜스퍼이라는 있는데, 첫 번째로 포워드 트랜스퍼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테스크에 이제 지식을 활용해서 미래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제 백워드 트랜스퍼는 반대로 이제 미래 작업의 지식을 활용해서 과거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인크레멘탈 모드랑 반대 개념은 이제 배치 모드로 볼 수 있는데요. 배치 모드는 보시듯이 모델을 처음부터 다 학습하는 모델이고, 인크레멘탈 모드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크레멘탈 러닝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태스크 인크레멘탈 러닝, 이제 인크레멘탈 러닝을 줄여서 I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메인 IL, 클래스 IL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태스크 1에서 5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 태스크 1은 이제 0과 1을 분류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태스크 2는 2과 3, 태스크 5까지 이제 8과 9까지 분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 IL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림에서 태스크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제 첫 번째 클래스인지 두 번째 클래스인지를 이제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졌을 때죠. 주어졌을 때 이제 1과 2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태스크 3을 예로 들어보면 태스크 3이 주어졌을 때 이제 5가 주어지면 이제 그게 세컨드 클래스겠죠.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메인 IL인데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와 다르게 태스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클래스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9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제 태스크 5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세컨드 클래스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클래스 IL은 태스크를 모를 때 어, 0부터 9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만 듣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그냥 하나씩 좀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 IL은 예를 들어서 보행 로봇이 있다고 쳤을 때 보행 로봇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 태스크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는 태스크를 태스크 3라 봤을 때 다리를 움직일 것인지 안 움직일 것인지 이제 클래스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메인 IL은 저희가 음성 인식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태스크 1은 실내 환경에서의 음성 인식,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실외 환경에서의 음성 인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를 OK, 두 번째 클래스를 NO로 봤을 때 OK 혹은 NO가 주어지면 실내 실외 환경에 구별 없이 그것을 클래스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IL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율주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스크 1에서 4까지 학습이 되어 있고, 새로운 이제 로봇에 대해서 태스크 5가 학습이 되었을 때, 그것들이 각각 무엇인지, 결국 0부터 9까지, 앞쪽에서 보면 이제 사람인지 로봇인지, 뭐 자동차인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태스크에 관계없이 무엇인지 모두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태스크 아이디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클래스 IL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크레멘탈 러닝에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여러 개의 순차적인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경우에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키면 이전의 태스크의 정보를 잃어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태스크 1을 학습했을 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스크 2를 추가로 학습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이제 아이들 케이스와는 다르게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보시듯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걸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결국 저희가 학습, 그러니까 러닝이라는 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코스트를 감소시켜서 최저값을 찾도록 파라미터의 값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기존 학습된 태스크 1에서 새로운 태스크 2를 학습 시에 기존 태스크 1에 적합하게 학습되어 있던 파라미터가 변경되어서 태스크 1에는 부적합하게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스크 2가 태스크 1과 상이할수록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러스 T-Story and Stability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플러스 T-Story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포워드 트랜스퍼가 잘 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는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더라도 이전 태스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랑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개념은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케일러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를 사용하는 특성이나 아니면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스케일러블 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플라티썰이나 아니면 스테빌러티가 둘 다 상충되지만 두 특징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 방식들이 제한되었는데요. 어, 여기서는 제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뒤에서부터는 주은이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레귤러라이션 어프로치가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로스 펑션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서 앞서 말씀드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를 방지하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먼저 보시면 이제 회색 타원이 어, 이전 태스크죠. 그러니까 태스크 A에 적합한 이제 에어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부분이 새로운 태스크, 결국 태스크 B에 적합한 에어리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살표를 색깔대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건 이제 페널티가 없을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새로운 태스크는 잘 학습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카타스트로픽 포기팅 문제로 태스크 A에 대한 정보는 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단순히 가했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새로운 태스크는 제대로 학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태스크와 이전 태스크의 교집합인 빨간색 화살표로 감으로써 이제 둘 다 만족시키자는 이제 개념인데요. 다시 이제 로스 펑션 한번 보시면 밑에 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현재 태스크에 대한 로스고요. 뒤쪽이 이제 이전 태스크에 대한 로스입니다. 결국 이제 둘 다를 고려하자는 건데요. 이거 뒤쪽 텀을 한번 보시면 이전 태스크의 중요도와 또한 관계를 고려해서
전체 로스 펑션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EWC를 적용했을 때 이제 다른 이제 방법들에 비해서 이제 성능도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틸레이션 베이스드의 대표적인 모델로 LFL이 있는데요.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전 태스크의 지식을 이제 디스틸레이션 한다. 디스틸레이션 베이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소스 네트워크이라는 거는 이제 이전 태스크까지 학습한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 네트워크가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살짝 말씀드리면 태스크라는 게 뭐냐면 이 모델을 한번 학습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크리멘탈 러닝에서는 이 각각 태스크마다 주어진 데이터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태스크에서 이제 학습할 모델을 타겟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이 소스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타겟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일단 먼저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타겟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디스틸레이션 로스 텀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바로 보시면 1번에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림에도 이제 로스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의 가장 마지막 출력 피처가 같아지도록 학습을 시키는데요. 그 두 가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아지도록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LFL 모델이고요. 질문 마지막.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리플레이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GEM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태스크마다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중에 이 데이터 중에 일부를 샘플링해서 따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걸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하고요. 그 각각 에피소드의 데이터를 담아놓는다 해서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에서 이전 태스크의 데이터 샘플을 활용해서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있고 또 현재 태스크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활용해서 계산된 그레디언트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레디언트 B가 그레디언트 A의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90도 이상이라면 이 두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새로 조정된 그레디언트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먼저 왼쪽 그림에서는 두 개가 이제 90도 이상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레디언트 B로 채택을 하여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현재 태스크 데이터만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만약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로스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이 조정된 새로운 주황색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채택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리플레이 베이스드의 또 다른 모델로 BG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태스크마다 데이터를 일부를 저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태스크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가 많아져서 메모리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바에야 그냥 데이터를 생성하는 겐을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마다 제너레이터와 솔버로 이루어진 스컬러라는 것이 학습이 되는데요. 제너레이터는 인풋 데이터의 제너레이션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태스크에 인풋 데이터 X를 넣고 이 트레이닝 제너레이터를 보시면 현재 인풋 데이터의 현재 태스크의 인풋 X를 넣고 제너레이터에, 그리고 이전 태스크들의 그 리플레이한 생성된 그 X 다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만드는 것을. 그리고 솔버는 그 오른쪽에 트레이닝 솔버를 보시면 각 태스크에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각 태스크의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문제를 풀도록 학습을 하는 모델인데요.
현재 태스크에 X가 있고 Y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학습시키고 또한 그 과거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X바와 X-와 그 이전 모델 또 역시 그것을 넣어서 솔버가 배출해낸 Y 다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새로운 솔버를 같이 함께 과거 정보, 현재 정보를 함께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보시면 그 솔버에 대한 로스 펑션인데요. 먼저 앞에는 현재 X와 Y를 잘 맞추도록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X 다시와 Y 다시를 잘 맞추도록 학습하는 것을 해서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것에 더 가중치를 둘지 정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이나믹 아키텍처 혹은 다이나믹 스트럭처 또는 뭐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용어가 여기 다양해서 다 적어놨는데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모델 구조 관점에서 널리지 트랜스퍼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들은 다 그 모델 자체, 모델 구조는 픽싱 시켜놓고 학습 진행하는 건데 이 4번 주제에서는 모델 구조를 이제 여러 가지 바꾸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PN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전 태스크들의 웨이트를 반영하는데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3컬럼 프로그레시브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각각의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컬럼은 태스크 1으로 학습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태스크 2를 학습할 때는 이 태스크 1 옆에 태스크 2를 추가시켜서 이제 태스크 2를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스크 3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3컬럼 프로그레시브 네트워크고요. 이 세 번째 태스크 3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태스크 1으로 학습된 모델과 태스크 2로 학습된 모델의 이 웨이트를 각각 이제 반영을 해서 태스크 3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웨인 매트릭스를 구하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전 태스크 정보를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을 해서 새로운 그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은 다양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최신 알고리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분야의 어프로치들이 정확하게 딱딱 용어가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어프로치가 나누어진 대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 플러스 다이나믹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서로 섞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DER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DER 모델은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목표로 하는 모델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전 태스크의 웨이트를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인풋이 모든 익스트랙터,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 각각 줄이 태스크 1, 파란색 줄이 태스크 1, 그 다음에 태스크 2 하면서 지금 현재 태스크 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T가 지금 현재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전 웨이트를 그대로 고정을 시켜서 이 인풋을 넣어서 전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이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익스트랙터에서 나온 피처를 합쳐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 T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번 로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로스는 조금 더 보조적으로 분류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 태스크 T에 대한 피처만을 가지고 이것이 이전 태스크에 대한 것인지 현재 태스크에 대한 것인지를 분류를 또 수행을 하는 그런 로스 텀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태스크들이 계속 점점 쌓이게 되면 이것도 역시 그 모델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 피처의 채널을 수를 줄이는 그런 스파시티 로스를 또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로스를 활용해서 이제 DER 모델이 학습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